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 속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 직전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40분 정도 주고받으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회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보도를 통해서 이건 사실상 회담을 취소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온 정의용 안보실장은 99.9% 회담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의 성공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에도 가지 않고 멀리 여기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도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북한과도 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정보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보 판단 잘못 그르치면은 자멸합니다. 정보 판단이 상부로 올라갈수록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결정적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의 무서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담이 어렵다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의용 특사가 말하는 김정은한테 듣고 온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데 왜 북한의 비핵화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기자들한테도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게 잘못 보고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화를 내고 일어나면은 이거 참 문재인 정부에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은 한 번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고 믿게 되었느냐. 그 사이에 그럼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확신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한꺼번에 해치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쪽은 핵 보유국 선언을 했고 한쪽은 사거리 없애버리겠다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다 배수진을 쳤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저와 같은 판단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 이장춘 대사 등등 몇 분이 계셨는데 이 친북한적 성향의 이른바 자칭 북한 전문가들은 다 회담이 성사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 없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회담이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제 말이 맞은 게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북한에서 나온 문서만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 정치인들이 디테일에 약해요. 디테일에 약하고 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뭔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뭔지, 북한의 비핵화가 뭔지 2005년 9.19 육자회담 합의 이 정도만 읽어봐도 이게 완전히 사기판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죠. 우리는 북한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들었으나 그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나는 김정은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우리는 북한이 회담을 요구했다고 들었으나 그거 굳이 따지지 않겠다. 그거 별 문제 안 된다. 나는 어쨌든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 이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김정은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말자. 어쨌든 만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깨는데 빌미가 된 최선희 여자분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하고 이제 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화를 내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최선희 외무성 부상 차관이겠죠. 담화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아주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최선희 부상의 담화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일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명색이 유일 초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 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다. 핵 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 이걸 영어로는 political dummy, 꼭두가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이게 트럼프와 그 지도부를 자극했다고 그래요. 이 표현이 계속 읽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에 이어 이번에 또 부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역설을 하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펜스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후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하였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이 대목입니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미국이 먼저 대화를 청탁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이가 만나고 싶다 하는 말을 트럼프에게 전해서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먼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대화를 청탁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여튼 이게 쟁점으로 남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 이 책임 공방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정직한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게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추궁당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넣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북한은 저 자세로 회담하자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하자고 요구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거 별 문제 아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여기에 핵 대 핵의 대결장이라면 핵전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자꾸 핵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이거 안 쓰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때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주체 107년 5월 24일 평양. 이게 트럼프로 하여금 회담을 취소하는 말하자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회담을 취소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하려는 생각은 없고 기자들 앞에서 어제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준비팀이 싱가포르에 가서 북한의 준비팀을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회담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약 진정으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홀대하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셔가지고 말하자면 코치를 받는 식으로 정보를 얻는 식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을 텐데 전혀 진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만날 필요가 없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다. 그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들은 이야기니까 통역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만약 김정은을 만나려면 김정은을 잘 아는 만난 적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직접 물었어야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마침 오늘 최선이라는 여자가 이런 악담을 하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캔슬 시켜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의 편지에 나타나는 누가 먼저 회담을 하자고 했느냐. 앞으로 이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누가 먼저 회담을 하자고 했느냐. 누가 먼저 회담을 구걸을 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누가 회담을 구걸했냐. 북한은 미국이 당신들이 먼저 대화를 구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고 미국은 당신들이
김정은 당신이 나를 만나겠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거 별 문제 안 된다. 어쨌든 나는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진실 게임이 하나 재밌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